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태블로 코리아 윤청배라고 합니다. 그럼 이제 태블로 태블로 클래스 두 번째 HR 부분 웨비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2주 전에 이제 저희가 이제 세일즈를 했고 오늘이 이제 HR 부분이고요. 2주에 한 번씩 그 다음은 IT, 그 다음 마케팅 이런 식으로 계속 진행이 되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계속 들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지난번 세일즈에 이어서 이제 HR을 이제 발표하게 됐는데, 그 전에, 시작하기 전에 혹시 Q&A가, 여기 화면에 보시듯이 Q&A가 하고 싶으시면 Q&A 창에, 그 다음에 음량이 잘 안 들릴 때는 지금 음량 조절이라고 빨갛게 돼 있는 부분, 거기에 이제 플러스 버튼을 눌러서 음량을 키우시면 됩니다. 또 오늘 웨비나에 이제 발표할 사람들을 이제 소개해 드릴 텐데요. 일단은 사실은 오늘 웨비나 발표자를 선정해 있어서 고민이 많았습니다. 그 이유는 저희 태블로 코리아에는 아직 한국말을 할 줄 아는 HR 담당자가 없거든요. 그래서 원래 이게 HR 부분은 HR을 잘 아는 그 담당자가 발표를 해야 더 와닿으실 텐데 그 부분은 아쉽고요. 그래서 발표자 선정은 세일즈 중에 이제 재직 건속 연수가 제일 많은 사람, 그 다음에 프리세일즈 중에 건속 연수가 제일 많은 사람으로 선정을 해서 이제 제가 이제 윤창배고요. 제가 이제 발표를 맡게 됐고 이따가 좀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좀 봤는데 이제 데모 부분은 이제 주 52시간 이런 현안이 되는 데이터를 샘플로 만들어서 데모를 보여줄 거니까 오늘은 데모에 좀 기대를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우재학 컨설턴트, 웬만하신 분들은 다 하시리라고 보여지는데요. 그렇게 하고 또 많은 저희 태블로 사람들이 있으니 Q&A나 이런 글들을 남기시면 이제 답변을 할 테니까 그렇게 진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아자를 설명을 드릴 텐데요. 지난번 세일즈에 들으신 분들도 꽤 있으실 수 있어서 이제 태블로 소개는 안 드릴 수는 없고요. 그래서 태블로 소개는 지난번 내용하고 좀 다르게 이제 태블로의 고유 가치 중심으로 좀 정리를 해봤고요. 두 번째로 이제 그 고유 가치하고 이제 맞아떨어지는 부분에서 이제 HR에서 저희가 얘기하는 셀프 서비스 시각적 분석이 왜 중요한지에 대한 시장 트렌드나 이런 부분하고 접목해서 말씀을 드릴 거고요. 세 번째가 HR 분야의 이제 태블로 활용 사례들을 좀 정리를 해봤고, 네 번째가 기대하셔도 좋은 HR 데이터 기반의 데모,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태블로 소개를 드릴 텐데요. 태블로 소개를 드릴 때 항상 시작하는 게 저희의 미션인데요. 태블로는 사람이 중심이고요. 사람들이 데이터를 보고 이해할수록 돕는다. 여기에 미션이 있는 거는 잘 아실 텐데 오늘의 주제하고 잘 맞아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지금 많은 HR 담당자분이 들어오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HR 담당자에게도 사람, 즉 사내 임직원이 가장 소중한 고객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오늘은 되게 의미 있는 그런 디스커션, 오난이지만 그런 자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태블로의 고유 가치는 이제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셀프 서비스 시각적 분석인데요. 요거 언제 창립했고 이런 얘기는 많이 들으신 분들이 있으실 거고 해서 여기서 이제 저희 창립 당시에 세 가지, 오른쪽에 있는 이 세 가지를 결합을 했다라는 부분으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데이터베이스라는 SQL을 잘하는 전문적인 영역을 컴퓨터 그래픽하고 결합을 시키면서 데이터에 대한 시각적 분석이 가능해졌고요. 밑에 보면 사람들이 컴퓨터를 가지고 인터랙션을 하는 것을 잘 연구를 해서 가령 예를 들면 특정 시점에 더블 클릭하는 게 어떤 의미인지를 솔루션에 녹아내리다 보니 데이터에 대한 시각적 분석을 HR 같은 현업분들이 셀프 서비스로 할 수 있다. 이게 저희의 고유 가치인 거고요. 앞서 말씀드린 사람들이 데이터를 보고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다는 저희의 미션 스테이트먼트하고도 일맥상통한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질문이 드실 텐데요. 데이터 시각화는 많이 들어봤는데 시각은 뭔 차이가 있길래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냐 이렇게 질문을 하실 거기 때문에 그 차이점을 잠깐 말씀을 드릴 텐데요. 요 그림을 보면 오른쪽과 왼쪽이 있는데 오른쪽이 데이터 시각화일까요? 왼쪽이 데이터 시각화일까요? 이 부분은 이제 많은 이제 잘 모르시는 분들은 헷갈리실 수도 있는데 이제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오른쪽이 데이터 시각화거든요. 한마디로 애들이
이제 색칠 공부를 하는 개념인 거죠. 근데 시각적 분석은 하얀 캔버스 위에 그림을 그리는 거라는 거죠. 어떤 차이가 있느냐? 시각적 분석은 데이터를 기본으로 해서 데이터를 보고 그 데이터로 무엇을 할 건지에 집중을 하는 거고요. 데이터 시각화는 차트를 어떻게 만드는 거에 집중한다는 거죠. 그래서 색칠 보고 하얀 캔버스에 그림 그린다는 거고요. 이 차이가 가장 큰 거고요. 반관점에서 보면 데이터 시각화는 차트웍에 중심을 두다 보니까 시각화는 결과물이라는 거거든요. 결과물은 잘 만드는 게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그 안에서 새로운 통찰력을 얻어야 되는데, 그래서 시각적 분석은 시각화는 분석형이라는 거예요. 이런 표현 저런 표현을 해보면서 문제가 보이는 부분에 대해서는 드릴다운 해가면서 원인을 찾아가고 통찰력을 얻는 게 시각적 분석이라는 거고, 요거를 한 장으로 요약해서 보여주는 게 그거고요. 한 장이고요. 태블로는 데이터 시각화가 아니고 그 넘어서 그 이상의 시각적 분석, 그 앞에 있는 셀프 서비스라는 거죠. HR에 있는 현업들이 직접 분석을 할 수 있는 건데요. 데이터 시각화, 왼쪽에 있는 데이터 시각화를 보면 요구사항이 있을 때마다 여러 가지 작업들을 토대로 해서 이제 리포팅이나 이런 결과물들이 만들어내다 보니까 복잡하다는 거죠. 현실에 안 맞고 사람에 따라서도 다르고. 그래서 시각적 분석은 오른편에 보시면 다양한 현업에 있는 사람들의 질문을 던지면 거기서 해답이 나고, 다른 사람들이 올려놓은 거에서 또 다른 질문을 찾는 거죠. 이게 왜 문제가 있는지 다시 그 질문에 대해서 대답을 찾는 꼬리에 꼬리를 무는 그런 부분이라는 거고요. 요거는 뒤에 한 번 더 나오니까 그때 또 좀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각적 분석의 도입 효과는 개인적으로는 시간이 절약되고, 팀 단위에서는 데이터를 보고 의사결정을 하기 때문에 신속한 의사결정이 되고, 조직적 관점에서는 결국은 데이터 드리븐한 회사 문화, 조직 문화를 정착시킨다. 그래서 저희 태블로는 앞서 말씀드린 태블로의 미션인 사람들이 데이터를 보고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다 해서 한 발 더 나아가서 사람들과 그들이 속한 조직이 데이터 드리븐이 더더욱 될 수 있도록 돕는다. 여기에 이제 새로운 미션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태블로 소개는 앞서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테지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저희는 세 가지 형태의 제품이 있습니다. 아주 심플하고요. 가운데 있는 걸 먼저 말씀드리면 태블로 데스크탑이라는 것을 토대해서 고급적인 시각적 분석을 데이터 소스에 연결을 할 수 있는 제품이고요. 그 전 단계에서 셀프 서비스로 데이터 준비를 해야 될 경우에 필요한 솔루션이 이제 태블로 프랩 빌더라고 보시면 되고요. 마지막으로 조직적으로 협업 및 공유를 하기 위해서는 태블로 서버 또는 태블로 온라인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서버라는 것은 온프레미스나 퍼블릭 클라우드 방식으로 고객이 직접 관리를 하실 수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온라인은 SaaS 형태로 태블로에서 계정 서비스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HR 분석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릴 텐데, 이거는 여러 가지 트렌드들을 같이 말씀을 드릴 텐데요. 여기서 분석의 중요성 중에 제가 오늘 강조드리고 싶은 거는 HR에서 셀프 서비스 시각적 분석이 앞서 차별화 포인트를 말씀드렸는데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 초점을 맞춰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딜로이트에서 2016년에 발표한 리서치 결과를 보면 4년 전에 이미 사람 분석, 즉 People Analytics가 골든 에이지, 황금기에 진입을 했다라는 보고서가 있고요. 이 10대 트렌드 중에 이제 사람 분석, People Analytics가 있다라는 거고요. 데이터 기반 HR 의사결정을 위해서 77%나 되는 HR 임원분들이 People Analytics가 되게 중요하다, 주요 우선순위다라는 보고 결과가 있고요. HR 조직에 있어서 여러 가지 챌린지 중에 이제 HR 분야 동향이 있는데, 이거를 상세히 데모 부분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너무 많이 설명을 드릴 수가 없는데요. 크게 네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임직원 참여도와 업무 성과 향상에는 또 이제 중분류적으로 보면 세 가지가 있는데, 제가 오늘 언급드리고 싶은 거는 이 안에 데이터 분석과 연관되는 것들이 계속 중심에 있다라는 거고요. 두 번째로는 인재 확보를 위해서 경쟁력 확보하는 게 되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럴 때 프리딕티브 어널리틱스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베이스에 깔려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세 번째는 관련 법규 및 규정에 변한 인구 변동인데, 이거는 특히 글로벌 회사들이 나라마다 규범이 자꾸 바뀌고 법규가 많이 바뀌는데, 요거를 상세히 설명드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한때 HR 담당자분들이 많은 고민을 하셨던 주 52시간 이 데이터를 정확하게 잘 분석을 해야 되는 숙제들이 많았었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제 데모에서는 샘플 데이터로
요런 데이터를 가지고 많이 이제 보여드릴 테니까 잘 보셨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HR이 단순히 그냥 예전에 HR이 아니라 전략적 역할이 중요한데 뭐 여러 가지 얘기가 있지만 제가 언급드리고 싶은 거는 분석을 통해서 사람 분석을 토대로 데이터에 대한 통찰력을 획득을 해야 된다는 게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또 다른 관점에서는 이제 HR 분석 관점에서 이제 챌린지가 있는데 HR 분석을 잘하고 싶은데 챌린지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명한 뭐 가트너나 이런 부분에서 나온 부분들을 중요한 부분들을 인용을 해봤는데요. 가트너에 의하면 수많은 HR 조직에서 HR 시스템이 이기종이고 데이터 구조가 너무 복잡해서 데이터 사용자 단계에서조차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런 얘기가 있고요. 시라는 데서 말씀하신 거는 전사적인 BI 솔루션을 평균 40%에서 도입을 했는데 그러면 HR 분석에 사용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98%나 되는 데서 엑셀이 가장 인기 있는 도구다. HR 분석을 위해서는 이런 보고가 있고요. 엑센추어에서는 HR 조직이 전통적인 예전의 리포팅 방식에서 탈피해서 분석 역량을 키우기 위해서는 단계적 접근이 중요한데 그 첫 번째가 데이터와 리포트 자동화, 고급 시각화, 그리고 협업이라는 건데 제가 앞서 말씀드린 태블로의 세 가지 제품이나 태블로의 사상하고 거의 유사함을 알 수 있거든요. 고급 시각화, 예를 들면 영어로 되는 거는 어드밴스드 비주얼라이제이션인데 요거는 시각적 분석하고 일맥상통한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협업은 태블로 서버 부분이고 데이터와 리포트 자동화는 기본적으로 태블로의 프랩이라든지 뭐 애드온, 서버 단의 애드온이라는 제품 이런 걸 통해서 토대로 저희 태블로에서 다 구현을 해드릴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잠깐 언급드리고 싶고요. 이런 내용이 이제 뒤에 이어지는 내용하고 일맥상통하는데 결국은 여러 가지 리포팅 시스템이 없느냐. 앞서 뭐 BI, 전사 BI나 이런 거에 많은 투자를 했기 때문에 HR 분야에서도 충분히 분석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한 명 내지 두 명의 소수 인원이 다수의 HR 조직에 데이터를 제공하고 리포트를 제공하다 보니 제공 및 보완에 수개월이 걸리고 그리고 너무 많은 리포트들이 생성이 되니까 리포트 팩토리라고 해서 내가 원하는 거를 적시에 찾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HR 현업들은 전부 엑셀에 의지하고 엑셀 피벗하고 뭐 엑셀 지옥에 빠지게 된다 이런 얘기고 앞에 언급됐던 98%나 되는 사람들이 여전히 엑셀이 최고다라고 얘기한 거랑 일맥상통한다고 볼 수 있고요. 이런 현실 때문에 HR 데이터를 가장 잘 이해하는 분이 소수의 사람이 아니라 다양한 HR 시스템에서 직접 HR 관련 데이터들을 셀프 서비스로 시각적 분석을 해야 거기서 원인과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다. 이게 핵심 메시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까 시각적 분석하고 일맥상통하는 내용인데 한 번 더 언급을 드리면 여러 가지 사이클이 있는데 데이터를 가지고 반복적으로 탐색하고 실험하는데 여기서 원인이 나오고 질문이 나오면 꼬리에 꼬리를 무는 질문을 투대해서 그 자리에서 인사이트와 원인을 찾아가는 게 중요하다. 그렇게 되는 게 셀프 서비스 시각적 분석이다라는 거고요. 결론적으로 HR에서 왜 셀프 서비스 시각적 분석이 되는지는 어느 정도 충분히 설득력 있게 말씀드렸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제 두 번째를 넘어가고요. 이제 제가 맡은 부분의 마지막 부분인데 태블로 활용 사례, HR 분야의 태블로 유스 케이스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저희가 솔직히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HR이야말로 유스 케이스를 공개를 잘 안 하죠. 이걸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한국에서 다양하게 고객의 유스 케이스들이 이렇게 저희 홈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그중에 이제 잡코리아는 HR하고 좀 연관성이 있고 그래서 이렇게 낸 뒤로 했고요. 또 하나가 이제 경기도 감염병 관리 지원단인데 약간 옆으로 샌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요즘 뭐 코로나 이런 부분 때문에 그래서 요 얘기를 잠깐 드리고 HR의 유스 케이스로 넘어갈 텐데요. 이거 또 나오잖아요. 태블로는 사람이 중심입니다. 사람이 가장 중요하고 사람만큼 중요한 것은 없죠. 특히 요즘같이 코로나 전 세계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사람이 중요한데 저희 태블로에서는 코비드-19 데이터 허브라고 해서 여기를 토대로 해서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으며 신뢰할 수 있는 데이터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고 있고요. 스타터 대시보드라고 해서 그 신뢰할 수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누구나 쉽게 자신만의 대시보드를 만들면서 원인을 한번 찾아보고 분석을 할 수 있게 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저희 태블로 퍼블릭이라는 공간을 토대로 해서 이렇게 많은, 제가 일부만 캡처를 했는데요. 이렇게 많은 저희 태블로 전문가들이 제공하는 여러 가지 대시보드도 있지만 일반인들이 이렇게 많이 있다는 거고, 한국에도 여러 가지 사람들이 있지만 시간 관계상 경기도 감염병 관리 지원단에서도 이런 식으로 이제 결과물을 공유를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태블로 퍼블릭을 잠깐 말씀드리면, 태블로 퍼블릭은 태블로 사용자들의 유튜브 공간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많은 것들이 있는데, HR 유스 케이스를 알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누구도 공개를 하지 못하는 아주 컴피덴셜한 데이터고, 근데 태블로는, 방법이 있다는 거죠. 그 방법이 태블로 퍼블릭이고요. 태블로 퍼블릭에서 휴먼 리소스나 HR 어널리스트, 뒤에 잠깐 유스 케이스의 항목들을 말씀을 드릴 텐데, 그 항목, 예를 들면 다이버시티 어널리틱스가 필요하면 그런 키워드를 하면 다 찾을 수 있다는 거죠. 물론 없거나 마음에 안 들 수도 있지만 어쨌든 아주 다양한 사람들이 많이 공유를 하고 있다. 저희 태블로에서 일방적으로 제공하는 템플릿과는 완전히 차원이 다른 사용자들의 유스 케이스를 확인할 수 있다. 이게 저희 태블로의 또 다른 고유 가치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이걸 가지고 제가 몇 가지 부분을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일단 HR 임원용 대시보드고요. 이게 나중에 자료가 필요하시면 저희한테 메일을 남겨주시면 이거를 공유를 드릴 텐데요. 위쪽에 URL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들어가셔서 확인을 하고, 심지어 다운로드를 받으셔서 나중에 태블로를 좀 아시는 분들은 이 사람들이 이게 어떻게 표현되어 있는지를 가지고 자신만의 인사이트와 하얀 캔버스 위에 그림을 그릴 수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요거는 HR 어널리틱스 분야의 태블로 유스 케이스를 정리를 해봤습니다. 일부러 제가 깨어러서가 아니고요. 일부러 영어로 그대로 뒀습니다. 왜냐하면 이 본인들이 HR 담당자가 워크포스 디벨롭먼트 부분이 궁금하시면 태블로 퍼블릭에서 직접 찾아보시는 게 맞기 때문에 한글로 하는 것보다는 영어로 했다는 거고요. 전부 다 정리는 할 수 없었고, 그래서 헤드카운트 매니지먼트 부분이라든지 탤런트 매니지먼트에 해당되는 부분, 여기에 URL이 있죠. URL이 있으면 그걸 가지고 다운로드를 받아보시고 확인을 하실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채용과 관련된 분석, 그다음에 다이버시티와 관련된 분석, 여기도 URL이 있으니까 참고하시고요. 컴펜세이션 마켓 부분은 사실은 이거야말로 컴피덴셜인데 저희 HR에서 실제 데이터는 아니고 가공을 해서 태블로 컨퍼런스에서 발표한 게 있어서 우리가 얼마나 다른 타 경쟁사 동종업계에서 급여나 이런 부분이 경쟁력이 있는지 나타내는 이런 것도 있고, 석세스 플래닝 이렇게 저는 빨리빨리 넘어간 이유가, 요거는 필요하시면 별도로 이제 공유 요청을 하시면 직접 보시면서 HR 전문가가 확인하시라고 제가 빨리빨리 넘어갔고요. 이제 기대하셨던 이제 데모를 위해서 저희 태블로 코리아에서 가장 프리세일즈를 오래 하신 우재학 컨설턴트한테 마이크를 넘기고 이제 데모를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제가 보여드릴 지금 보신 것처럼 두 가지 데모를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HR과 관련된 분석으로 보상 및 채용 관점에서의 데모를 먼저 하나 보여드리고요. 그 다음에 주 52시간 근무와 관련된 분석을 하는 데모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HR 분석 데모부터 소개해드리면은 이 데모는 가상의 미국 회사의 HR 분석 담당자 관점의 데모이고요. 그리고 여기 분석에 사용된 키워드가 몇 가지가 있는데, 이제 급여에 있어서 우리 회사 안에서 혹은 업계와 비교해서 어떠한가라고 하는 걸 보는 관점, 그리고 인재를 채용하고 유지하는 걸 잘 할 수 있는가, 하고 있는가라는 관점, 그리고 다이버시티, 다양성이라는 관점, 이런 것들을 가지고 분석을 할 겁니다. 또 사용할 데이터는 직원에 대한 일반 정보, 직무 정보, 급여 등급 보상 평가 같은 데이터를 사용할 거고요. 그럼 먼저 데이터부터 한번 보여드리면, 지금 현재 이미 연결되어 있는 데이터가 있어서 직원에 대한 일반 정보, 그리고
직무에 대한 정보, 그리고 직무에 따른 급여 등급에 대한 정보들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들은 이 밑에 보시면 데이터 미리 보기에 이렇게 나오는 걸 보실 수 있어요. 이거는 세 가지 다른 테이블이 연결된 거고요. 거기에 추가로 제가 보상이라고 하는 테이블을 가져다가 모아보겠습니다. 그러면 컴펜세이션 보상도 이 직원 일반 정보하고 연결이 돼서 자동으로 플로이 아이디 연결됐습니다. 데이터 연결이 완료돼서 이제 이걸로 분석을 한번 시작을 해볼 텐데요. 먼저 첫 번째로 우리 회사가 직원들에게 경쟁력 있는 보상을 하고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은 급여와 관련된 내용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먼저 필요한 것들을 좀 숨기고 진행하겠습니다. 이것들은 불필요하니까 숨기도록 하고요. 기본급을 가지고 제가 먼저 이거를 합계가 아니라 평균값을 일단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 기본급을 저는 저희 데이터에 보면은 부서가 있고 그리고 그 부서 각각의 부서에 대해서 직무군이 있습니다. 직무군이 이렇게 각각의 부서마다 있고요. 그리고 그 아래에는 직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각 직무별로 평균값을 볼 수가 있어요. 숫자 값 한번 표시를 보겠습니다. 이 숫자 값은 이 기본급은 이제 미국 회사이기 때문에 US 달러로 표시를 제가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이거를 조금 다른 관점으로 제가 바꿔볼 텐데요. 먼저 이게 남성과 여성 성별로는 어떻게 다른지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그 전에 먼저 이거를 원으로 바꾸고 성별이라고 한 정보는 직원의 일반 정보에 들어있습니다. 성별을 가져다가 색상에 한번 놔보면 보시는 것처럼 여성과 남성으로 색상이 나뉘는 걸 볼 수 있는데 이제 이 레이블이 자리를 너무 많이 차지하니까요. 이걸 숨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그러면 이 정보가 지금 표시가 되었는데 이게 과연 업계 기준으로 혹은 이제 우리 회사에서 정한 그런 급여 레인지 범위 기준으로 어떤지를 한번 볼 텐데 그것을 보기 위해서 참조할 수 있는 정보로 제가 참조 구간을 추가를 할 텐데 참조 구간은 어떤 정보를 할까요? 지금 여기 넣을 수 있는 정보들이 사실은 준비가 여기에 돼 있어야 되는데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일단 두 가지 갖다 놓을 텐데요. 저희 이제 급여 등급별로 범위의 최대값을 가져다가 여기 세부 정보에다가 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최대값은 최대값을 쓰고 범위 최소값은 마찬가지로 최소값이라고 한 측정값으로 보이도록 하고요. 다시 아까 가져다 놓았던 이 구간에서 시작 구간이라고 하는 왼쪽에 있는 값은 의 최소값으로 표현을 하고요. 그리고 오른쪽에 해당되는 끝값은 범위의 최대값, 급여 범위의 최대값입니다. 해당 직급의 급여 범위의 최대값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을 표시를 해서 좀 알아보기 좋도록 만들어 보겠습니다. 너무 편하죠? 이렇게 해서 표시를 해보면 이제 저희가 쉽게 이제 각각의 직무별로 해서 우리 회사의 직원들이 남성과 여성으로 나뉘어서 어떻게 이 급여가 실제로 분포했는가, 우리가 줄 수 있는 범위하고 비교해서 어떻게 분포했는가를 쉽게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약간 응용을 해보자면 여기서 두 개를 만들어서 이 하나는 제가 선으로 만들어서요. 이렇게 한 다음에 이거를 겹쳐서 이중축으로 사용해서 겹치게 되면은 또 이 축까지 동결시켜줘야겠죠. 이런 식으로 저희가 흔히 이제 아령 차트라고도 얘기하는데 두 개가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를 좀 더 쉽게 비교해 볼 수 있는 차트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전체를 다 보니까 잘 안 보이는데 제가 부서별로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개발 부서가 어떠한가 하는 것을 볼 수 있게 필터로 한번 만들어 봤고요.
그러면 이제는 부서별로 해서 각각 부서의 정보만 보면 되는데, 보시면은 개발 부서 같은 경우는 대체로 여성이 좀 더 앞서 있는 경우도 있고 남성이 앞서 있는 경우도 있는데요. 특정 부서별로 그런 경향들이 조금 다른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부서에서는 우리가 이제 레인지 범위보다도 더 적은 급여를 받고 있는 직원들도 실제로 있다라고 하는 것을 쉽게 이제 시각적으로 확인할 수가 있고, 어떤 부서는 오히려 이제 범위보다 훨씬 더 많이 주는 부서도 있죠. 그래서 급여 수준에 대해서 일단 한번 저희가 부서별로 확인할 수 있게 본 겁니다. 그 다음에 제가 그러면 이게 지역별로는 어떻게 나타나는지 한번 볼 텐데요. 지역별로는 여기 보시면 사무실 위치라고 하는 정보가 있습니다. 이 사무실 위치 정보에서 제가 사무실이 위치한 주, 이제 미국이기 때문에 주로서 먼저 한번 표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4개의 주에 저희 사무실이 있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 각각 4개의 주 보니까 워싱턴, 캘리포니아, 텍사스, 일리노이 4개가 있습니다. 그러면 각각 4개의 주에 대해서 제가 직원 수를 한번 볼 텐데, 직원 수는 여기 이제 FT라고 하는 풀타임 인플로이 숫자를 FT라고 여기 표기를 하는데요. 이거를 한번 색상에다가 놔보면 각각의 합계가 각각의 주로 몇 명의 직원들이 근무를 하는지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사실 뭐 풀타임 인플로이도 중요하지만 이거는 레이블로 바꾸고요. 그것보다 저희는 여기 이제 컴파레이쇼라고 하는 게 있는데, 컴파레이쇼는 우리 그러니까 회사의 급여 수준이 동종업계 대비 혹은 사내 기준 대비 경쟁력 있냐 없냐라는 걸 나타내는 기준입니다. 그래서 수식을 보시면은 기본급이 범위에, 여기서 범위 중간값이라고 해서 급여 등급별로 이제 범위가 정해져 있는데, 그 중간값 대비해서 높으냐 낮으냐를 비교할 수 있는 지표입니다. 그래서 이 컴퍼레이쇼라고 하는 거를 색상에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저희가 한번 레이블에다가도 나와야겠죠. 보시면은 워싱턴주 같은 경우에는 이 경쟁력이 어느 정도 100%를 넘는 걸로 보이고, 나머지는 100%를 살짝 못 미치는 걸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별로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그렇게 큰 차이가 나타나지 않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다가 기본급도 한번 같이 넣어볼게요. 기본급의 평균값도 넣어보겠습니다. 그러면 기본급은 선주와 다른 데가 굉장히 차이가 큰 걸 알 수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급여 등급이나 혹은 직급이 높은 직원들이 워싱턴주에 많이 있는 걸 짐작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런 이제 보상이 저희가 다르게 나타나는지를 몇 가지 봤는데, 이번에는 이 보상이 평가 결과와 연동이 잘 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평가 결과를 같이 보려면은 여기 이제 평가 결과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미리 이제 준비되어 있는 다른 데이터를 한번 추가를 해보겠습니다. 그 데이터는 여기 MS 액세스에 있는 데이터이고요. 네. 보시면 MS 액세스에 있는 평가 결과 데이터를 따로 읽어와서 여기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는 먼저 여기 보시면 지급된 성과급 비율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무엇이냐면 저희가 이 페이 그레이드라고 하는 급여 등급에 보면은 각각의 직급별 급여 등급에는 그 직급이 받을 수 있는 성과급의 비율이라고 하는 게 %냐라는 게 정해져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 성과에 따라서 지급된 성과급이 그 비율만큼 받았냐 안 받았냐는 이 숫자를 보면 알 수 있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제가 먼저 행에다가 올려놓고 이거를 평균값으로 보겠습니다. 보시면 이걸 퍼센트로 한번 바꿔줘야 되겠네요. 성과급 비율은 지급된 성과급 비율은
분율로 해서 보시면 약 이제 전사 평가가 나오는데요. 이거를 저희가 일단 개인별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평가에서 저희가 인플로이 아이디로 이제 연결시킬 건데, 보시면은 이밸류에이션 이제 평가 총점이라고 하는 게 나와 있는데, 이거를 마찬가지로 평균으로 해서 열에다 놓게 되면은 저희가 흔히 이제 스캐터 플롯이라고 부르는 게 정이 돼. 그리고 이거를 저희가 직원별로 다 따로따로 점을 뿌려주기 위해서 인플로이의 아이디와 그리고 이름을 여기다가 다 넣어주겠습니다. 그리고 평가 같은 경우는 저희가 2019년도 평가, 2018년도 평가만 남기고 나머지는 안 봐도 될 것 같아요. 그런 다음에 이 축이 너무 이제 이쪽에 비어있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축을 좀 조정을 해서 실제로 이제 값이 있는 범위만 보여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원으로 바꾸고요. 그리고 지금 보시면은 데이터가 어느 정도 그룹이 지어져 있는 걸 볼 수가 있는데, 그 그룹이 지어져 있는 게 이제 계속 말씀드렸던 급여 등급이라고 하는 거 기준으로 어느 정도 그룹이 되어 있다고 보이는데요. 이걸 색상에 놔보시면 보시는 것처럼 급여 등급별로 어느 정도 일정한 그룹을 형성을 하고 있습니다. 이 급여 등급별로 그러면 저희가 이 평가 점수, 평가 결과와 급여 성과급 지급이 잘 연동되어 지급되었는지를 보려면 여기서 추세선을 하나 갖다 놔보면 보시는 것처럼 추세선이 우상향으로 올라가는 경우는 대체적으로 평가 결과, 평가 점수가 높은 사람이 좀 더 성과급을 많이 받은 걸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등급별로 하이라이트 시켜보시면 조금씩 다른 걸 볼 수가 있어서, 특히 5등급을 보시면 전반적으로는 평가 점수와 이 성과급 지급 비율이 운동이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중간 평가를 받은 사람들 중에서 굉장히 높은 성과급을 받아간 직원들이 다수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거는 6등급이나 급여 등급 6이나 7, 8, 9에서까지도 유사하게 나타나는 걸 보실 수가 있어서 이 부분에서 좀 더 저희가 데이터를 들여다본다면 제 고객이 아니죠. 직원이죠. 직원들은 HR의 내부 고객이니까요. 직원분들의 약간 그런 불만에 대한 해소가 어느 정도 될 수 있는 길이 보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제가 세 가지를 봤죠. 세 가지를 봤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러면 우리가 이제 하이어링, 채용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까지도 마지막에 볼 텐데, 채용과 이 보상까지도 연결해서 한번 볼 텐데, 먼저 채용에 대해서는 아까 보셨던 FT라고 하는 것을 풀타임 인플로이의 숫자를 일단 행에다 놓고요. 그리고 채용 일자를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채용 일자는 제가 분기별로 보도록 할게요. 분기별로 채용을 보시면은 점점 증가해 오다가 가장 마지막 분기 2019년 1분기에 굉장히 채용이 많이 증가한 걸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 채용에 있어서 우리가 뭔가 다이버시티, 즉 다양성이라고 추구를 하고 있는지라는 걸 보기 위해서 미국에는 이런 뭐 인종과 관련된 에스니시티라고 하는 데이터를 자주 보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한번 색상에 넣어보겠습니다. 그러면 보신 것처럼 아무래도 백인이 가장 많은데 그 다음으로 이제 흑인이나 히스패닉 계열은 좀 적은 것 같고, 흑인도 좀 적고, 아시안은 그래도 상대적으로 좀 많은 걸로 보이는데요. 이거를 좀 더 이제 잘 비율을 보기 위해서 이 FT라고 하는 거를 하나를 더 특별해서 놓고 구성 비율로 한번 바꿔서 보겠습니다. 구성 비율로 바꿔서 이것 구성 비율의 방향을 아래쪽 방향으로 바꾸고요. 그 다음에 이것을 라인이 아니라 막대로 바꿔보면은 색깔이 조금 별로 좋지 않네요. 다른 걸로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이러면 어느 정도 각 분기마다 차지하는 비율, 이게 어떻게
구성이 변화되어 왔는지를 명확하게 보기는 또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더 다른 관점으로 제가 FT를 그냥 보는 게 아니라 일단 누계를 먼저 한번 해보고요. 누계를 해서 쭉 더해서 한번 볼게요. 더한 다음에 그걸 다시 구성 비율로 바꿔서 한번 보조 계산, 두 번째 계산으로 구성 비율까지 한번 계산을 아래 방향으로 해야 되겠죠. 하게 되면은 이렇게 하면 잘 안 보이는데 이것을 저희가 영역으로 바꿔보면은 어느 정도 이 구성에 변동이 있었던 이력을 추이를 확인해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맨 밑에 있는 백인은 점점 조금씩 비율이 감소하고 그 줄어든 비율만큼 아시안과 그리고 흑인, 히스패닉이 조금씩 그 비중을 늘려가고 있다라고 하는 그 추세를 저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미약하긴 하지만 다양성 관점에서 채용이 어느 정도 노력이 있어 왔다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중간에 있는 이거는 빼도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위에 있는 라인에서는 선을 한 개만 남도록 해요. 그래서 네 가지를 저희가 만들었는데 이거를 하나의 대시보드에 한번 합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하이어링을 옆에다 놓고 넷과 그 다음에 성과와의 연동이 어떻게 되는지 까지 넣어봤습니다. 그런 다음에 제가 여기서 이 필터 사용이라고 하는 걸 누르면은 각각의 차트를 눌렀을 때 다른 차트들과 연동이 되도록 만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다 눌러놓은 다음에 제가 이제 뭐 여러 가지 여기서 볼 수 있겠지만 예를 들어 뭐 이 지역에서 어떤 식으로 저희가 보상을 하고 있는지 혹은 어떻게 채용이 이루어졌는지 이런 것들 보는 것도 가능할 것이고요. 혹은 저희가 아까 봤던 맨 마지막 분기에 채용이 많이 일어나는데 이 채용된 사람들은 과연 다른 트렌드 추이를 보이는지 갑자기 이상하네. 아까까지 잘 됐는데 꼭 데모를 할 때는 내는 경향이 좀 있는 네. 그래서 예를 들어 어카운팅 부서는 주로 어디에 위치하고 있고 언제 채용이 많이 되는지 이런 식으로 연동을 해서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이 대시보드에서 저희가 할 수 있는 그래서 각각 지역에 대해서 채용이 약간 이제 다르게 되는 것들을 볼 수가 있는데 특히 이제 캘리포니아 같은 경우를 보면은 백인이 많이 늘었다가 줄어들면서 이것을 주로 이제 흑인 계층에서 많이 차지하게 되었고 나중에는 아시아 많이 늘어나고 있다. 이런 여러 가지 관점에서 저희가 하나의 대시보드를 이제 동적으로 활용해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보여드린 데모는 이제 이런 성과라든지 보상이라든지 아니면 채용과 같은 관점에서 여러 가지 정보들을 이제 종합해서 저희가 구성을 해본 사례이고요. 그 다음으로 한 가지 데모를 더 보여드릴 텐데 시간이 좀 많이 지나서 좀 빠른 시간에 제가 한번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여드릴 데모는 주 52시간 근무를 작년부터 시행하다 보니까 HR에서 다들 관심이 많으시고 분석을 하고 싶어 하시는데요. 그래서 저는 이제 가상의 한국 회사의 HR 분석 담당자의 관점에서 전 직원의 근무 시간 트렌드를 보고 그리고 관리 대상의 부서나 직원을 찾기 위한 그런 분석을 해볼 겁니다. 그래서 사용할 데이터는 2020년 1월과 2월에 전 직원의 근무 시간 데이터입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는 제가 이렇게 몇 가지 이제 엑셀 CSV 파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1월 근무 시간, 2월 근무 시간이 있고, 그리고 날짜 정보라고 하는 날짜 마스터에 해당되는 데이터도 있고, 직원 정보 데이터도 있고, 그런 식으로 데이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간단히 보여드리자면,
네. 이게 이런 식으로 저희가 1월 데이터를 가지고 있고 2월 데이터도 똑같은 포맷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직원 정보는 직원에 대해서 어느 팀에 속해 있고 사번이 뭐고 직급이 뭐고 이런 정보가 있고요. 그리고 날짜 정보는 그냥 말 그대로 날짜에 대한 마스터로 이 날짜가 몇 주차에 해당되고 이 주차에 해당되는 근무일수는 며칠이고 평일인지 휴일인지 뭐 이런 것들을 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거를 저희가 사용할 수 있으려면은 하나로 이제 합치는 작업을 해주게 되는데요. 이 작업을 저는 미리 이 태블로 프랩 빌더라고 하는 데서 유니언이라든지 조인을 해서 파일을 만드는 것까지 미리 작업을 했습니다. 시간 관계상 이거는 생략을 할 거고요. 이 데이터를 가지고 한번 분석을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저는 직급별 근무 시간의 추이를 볼 텐데요. 직급별 근무 시간의 추이는 직급과 주차 그리고 근무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개인별 주차별 근무 시간이라고 해서 주별 이제 40시간에 해당되는 시간에 근무를 했냐 안 했냐를 볼 수 있는 지표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위에 표현 방식에서 제가 선택을 해서 바로 하이라이트 테이블을 만들고 이게 지금 합계로 표현되어 있는데 이거는 이게 맞습니다. 평균으로 바꿔주겠습니다. 평균으로 바꾸게 되면은 얘를 빨간색이 더 많은 쪽으로 두는 게 좋겠고요. 이 가운데는 40시간이라고 하는 기준으로 해서 색상을 표현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어느 직급이 어느 주에 어느 주차에 더 근무를 많이 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표현할 수가 있는데 근데 보면은 좀 이상한 게 일단 2월로 갈수록 이게 이제 5주차부터는 2월이 되겠죠. 2월로 갈수록 갑자기 근무 시간이 확 늘어난 거를 물론 알 수가 있는데 그 앞에는 1월에는 일단 근무 시간이 적었던 건 이해하는데 첫 번째 주가 너무 적은 걸 볼 수 있어요. 이거는 그 주차의 근무 시간이 적다 보니까 40시간에 못 미치는 게 당연하고 그래서 이거를 좀 더 다른 관점으로 보기 위해서 이 개인별 일평균 근무 시간, 8시간에 해당되는 일평균 근무 시간을 볼 수 있는 숫자로 한번 추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걸 약간 바꿔서 이렇게 해주면은 두 개를 이제 같이 볼 수가 있게 되겠죠. 두 개를 같이 보고 그리고 얘도 얘는 반전이 돼 있군요. 이렇게 보시면은 이것도 평균으로 보는 게 맞습니다. 그러면 아까 오른쪽에 있던 이제 주차별 근무 시간하고 달리 일평균 근무 시간은 그렇게 큰 편차가 없이 주차별로 분포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분명히 이제 4주차가 되면은 확실히 근무 시간이 늘어나는데 저희가 이렇게 봤을 때는 알 수가 없었지만 실제로 일평균 시간을 보면은 4주차부터 근무 시간이 많이 늘어나기 시작한다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 패턴과 이쪽 오른쪽과 왼쪽의 패턴이 조금 다르게 보이는 걸 알 수가 있어서 두 가지를 다 볼 필요가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걸 이제 제가 일자별이 아니라 개인별로 더 상세하게 한번 보도록 할게요. 또 주차별로 개인별 근무 시간을 볼 텐데요. 그래서 먼저 이제 총 근무 시간이라고 하는 것을 먼저 하도록 놓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부서와 이름까지 같이 놓게 되면은 각각 개인별 근무 시간을 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개인별 근무 시간을 주차별로 나눠서 어디까지 들렸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40시간 초과 여부를 볼 수 있는 필드를 이 계단식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색상으로 놓게 되면 보신 것처럼 색상을 좀 바꿔보겠습니다. 52시간 초과를 빨간색으로 40시간 초과를 잡혀 있군요.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색상으로 쉽게 이제 구분할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여기다가 40시간과 52시간 라인도 같이 넣어주면은 훨씬 더 쉽게 볼 수 있게 되겠죠. 이거를 이제 제가 총 주차별 이제 근무 시간을 했고요. 아까와 마찬가지로
주차별 근무일수가 적은 것들은 이쪽 왼쪽에 표현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것도 제가 일평균 근무 시간도 똑같이 하나를 만들어 주겠습니다. 그래서 빨리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개인별 일평균 근무 시간을 마찬가지로 가져다 놓고요. 마찬가지로 부서와 이름을 더블 클릭해서 표시를 하고 아까처럼 원으로 표시를 하고 이번에는 이것을 상수 라인에서 이번 8시간 넣어도 되겠죠. 그래서 8시간을 이걸 제가 합계로 넣었군요. 잠시만요. 주차를 안 넣었죠. 직원 주차를 주차를 넣으면 8시간 초과한 것과 안 하는 것을 확인하게 저희가 구분할 수가 있고요. 여기서 마찬가지로 8시간 초과하는지 제가 52시간 넘으면 평균 10.4시간이더라고요. 이것까지 한번 넣어봤습니다. 그래서 이걸 마찬가지로 색상에 놓고 마찬가지로 한번 색상을 조절을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 세 가지를 제가 대시보드에다 같이 놓게 되면은 이렇게 되면은 이제 위에서 제가 어떤 필터 사항을 체크한 다음에 어떤 특정한 직급이라든지 특정한 주차를 선택하게 되면은 그 해당되는 주차에 대해서 저희가 각각 개인별로 어떻게 근무를 했는지를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좀 더 상세한 현황을 볼 수 있게 되고요. 근데 여기서 조금 더 이제 제가 추가를 했으면 좋겠는 게 몇 가지가 이제 보이는데, 예를 들어서 주차별 근무 시간 순이라고 해서 직원들의 근무 시간을 개인별 주차별 근무 시간의 평균 값을 개인별로 쭉 순위를 매겨서 볼 수 있는 화면이 하나 필요할 것 같고요. 이거는 전체 두 달치에 대해서 전부 다 평균을 낸 값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일자별로 실제로 더 상세한 근무 현황을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자별 상세한 근무 현황은 제가 먼저 기본 근무 시간을 놓고 그 다음에 날짜를 가져다 놓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다가 야간과 연장 시간까지 같이 넣을게요. 이 순서는 야간과 연장을 이쪽으로 놓고 이거를 제가 라인이 아니라 막대로 바꾸는 게 좀 더 일자별로 보기가 좋은데, 지금은 저희가 복잡하지만 실제 이것을 개인별로 보기에는 아주 깔끔하게 나올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어떤 식으로 볼 거냐면, 제가 이제 대시보드에 가서 아까 만들었던 두 개를 여기다가 하나는 여기다 추가를 하고요. 그래서 만약에 특정한 직원의 순서대로 본 다음에 그 직원에 대한 내용을 보겠다면은 이렇게 확인하는 것도 가능하고요. 그리고 특정한 차트에서 제가 도구 설명 안에다가 방금 만들었던 일자별 차트를 넣어줄 거예요. 그래서 이 일자별 차트는 이 시트를 일자별 근무 현황이라고 넣어주고요. 이거를 조금 그러면 제가 이제 특정한 직원이 여기 굉장히 이제 낮게 나오잖아요. 그러면 왜 그런 일이 생겼는지 보면은 근무일자가 3일밖에 안 되었기 때문에 이게 낮게 나오는구나라고 하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겠죠. 이렇게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좀 더 종합적인 관점에서 주 52시간 근무에 있어서 어떤 부서라든지 어떤 개인이 좀 관리 대상이 되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이런 식으로 좀 더 쉽게 확인을 해볼 수가 있었습니다. 확인해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마치기 전에 제가 마지막 한 가지만 이제 더 보여드리고 마치려고 하는데요. 뭐냐면 이렇게 이제 대시보드 형태로 분석하는 것도 가능하겠지만, 제가 이제 이걸 하다 보니까 일평균 근무 시간이라고 하는 것과 초과 근무 비율을 같이 보면 어떨까라고 하는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초과 근무 비율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총 근무 시간분의 야간과 연장 근무를 한 시간을 더한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거를 행위다 놓고요. 그리고 개인별 일평균 근무 시간을 열에다가
하겠습니다. 네. 그런 다음에 여기서 이제 각각 개인이니까요. 이름과 그리고 주차를 상세적으로 넣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표시가 됩니다. 즉, 이건 뭐냐면 일평균 근무 시간이 늘어난다라고 하는 것은 초과 근무가 많아지기 때문이냐라고 하는 원인과 결과를 보는 건데, 이 트렌드를 보시면 뭘 알 수 있냐면 대체로 초과 근무가 많아지기 때문에 일평균 근무 시간이 늘어나는 사람들은 이 라인을 따라서 트렌드가 움직이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그거와 좀 더 다른 트렌드를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제가 한번 도구 설명에다가 아까 그 차트를 넣어보면 크기를 조금 조정하려다 보면 이 사람들은 보신 것처럼 그 시간 외가 아닌 이제 기본 근무 시간이 많으면서 초과 근무도 늘어난 게 아니라 초과 근무가 좀 비정상적으로 더 많은 경우라고 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비정상적으로 초과 근무가 많은 사람들을 저희가 이런 약간의 이 경향에서 벗어나 있는 사람들을 보게 되면은 좀 더 판단을 하기가 쉬울 거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실제로 여기 이 라인에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보면 이 아래쪽에 있는 사람들은 아마 초과 근무가 굉장히 적을 거고요. 일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기본 근무 시간도 많으면서 초과 근무 시간도 같이 늘어나는 그런 사람인 걸로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제가 보여드릴 데모는 여기까지이고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시 태블로 요청되고요. 잠깐 뭔가 문제 있었던 거는 다시 한번 죄송하고요. 녹화본은 추후에 이제 좀 정리를 해서 나갈 테니까 좀 아쉬웠던 분들은 녹화본을 들으시면 될 것 같고요. 마무리 발언 잠깐만 하겠습니다. 기업 및 조직에 있어서 사람, 즉 임직원은 가장 소중한 자산인데요. 저희 태블로를 활용해서 이제 임직원들과 관련된 중요한 의사결정을 데이터 기반으로 해서 적재적소에 필요한 인력을 효율적으로 채용하고 배치하고 결국은 임직원의 만족도를 높여서 경영 성과도 이제 잘 높이시기 바라겠고요. 그러려면 어느 정도 흥미를 느끼셨다면 저희 태블로는 항상 평가판을 체험하게 해드리고요. 이제 뭐 기간이 좀 더 필요하시거나 이런 부분이 있으시면 저희 영업을 통해서 요청을 하시면 되는데, 그 전에 이제 제대로 체험을 하시려면 항상 저희가 무료로 오프라인 기초수업 교육을 제공해 왔는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점점 중단된 상황이라서 매월 온라인 과정을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고요. 녹화분하고 온라인의 차이는 이제 바로 Q&A 창을 통해서 질문을 할 수 있다 차이니까 바로 좀 확인하시고 싶으시다면 녹화본 중에 선생님 스타일에 따라 다를 뿐 내용은 비슷하니까요. 어느 거든지 편하게 들으시면 될 것 같고요. 이거 좀 들어보시고 더 궁금하신다면 기타 온디맨드 웹세미나 하시면 될 것 같고, 태블로 영업 문의가 이제 필요하실 텐데, 근데 잘 아시는 분도 있지만 초청을 받으신 분도 있으실 거고, 그게 아니라 모르신다면 여기 URL이 따로 있는데요. 저희 홈페이지에서 태블로의 문의, 영업팀의 문의로 이제 들어가시면 제대로 된 입력, 즉 뭐 회사 이메일 주소라든지 이렇게만 하시면 정확한 영업이 이제 배치가 돼서 바로 연락이 갈 거고요. 오늘 발표에 대한 내용이 이제 별도로 궁금하실 수 있어서 저는 이제 발표자 제 이메일 주소를 이제 보여드리는 거고요. 기본적으로 발표 자료에 대해서는 오늘 조금 착오가 있었는데 좀 잘 정제해서 동영상에 담긴 참석하신 분들한테 감사 메일을 드리면서 설문조사를 할 수 있는 링크가 있거든요. 그 링크에다가 기타 의견에다가 뭐 발표 자료라든지 데모와 관련된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요청을 하시면 해당되는 영업이 이제 제공을 해드리는 거로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참석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혹시 질문이 있으신 분은 저희 태블로 질의응답 담당자들이 조금은 남아 있을 테니까 계속 질의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하여튼 오늘 참석해 주셔서 감사하고 오늘
세션이 이제 HR 분석 이런 데 이제 도움을 드릴 수 있는 한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